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토론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구혁신이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공항이 무비자 환승공항을 계기로 대구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포항시가 통합정수장에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공공지인 수돗물의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예천 한우 활성화를 위해 예천 참호를 우수축산물로 인증받아 브랜드육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고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달력이 10월달로 한 장 더 넘어가면서 밤사이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역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6.8도, 안동은 14.8도, 봉안은 13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요. 출근길 별다른 불편함이 있지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마련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구혁신을 점검해보기 위한 토론회에서 진행 과정에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 혁신과 관련해 3355 정책으로 대구 경제 살리기, 시민이 행복한 대구 만들기 등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생태계, 그다음 노사 상승의 문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토론에 참가한 대구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대구 혁신의 필요성과 내용은 공감하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나 시의회나 이런 데서 사실은 혁신의 파트너 주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혁신에 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20여 년간 대구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발전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기술 혁신 5개년 계획,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무슨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은 인간을 위한 인재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를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고. 혁신의 핵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 신사회 협약위원회 같은 실행기구의 필요성도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 현장에는 대구 혁신의 핵심적인 주체인 대구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향후 대구 혁신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10월 항쟁 68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10월 항쟁 68주기 행사위원회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대구 228공원 청소년 광장에서 10월 항쟁 68주기 정신계승 및 희생자 추모제와 10월 문학제를 갖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국채보상공원 세미나실에서 지역 작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갖고 모레는 오전 9시 반부터 경산 코발트 광산과 대구 가창골 등 민간인 학살 현장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대구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인 지난 1946년 10월 미 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와 친일 관리 등용에 항의해 대구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로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3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8월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의 땅값은 한 달 전보다 0.25%가 올랐고 경북은 0.18%가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0.14%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지난달 땅값이 한 달 전보다 0.36%가 올라 전국 252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필지수를 기준으로 한 토지 거래량은 대구가 33%, 경북은 19%가 증가했습니다. 대구공항이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되면서 대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특별한 매력이 없어서 여전히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찾는 다른 유명 관광지 사례를 통해서 대구 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커를 잡으려고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항이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뒤 중국인 유치에 나섰는데요. 이곳 강원도 춘천 남이섬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남이섬은 처음엔 지난 2002년 방송된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인기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 방송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몰려왔지만 드라마 효과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런 어떤 드라마의 영향보다는 이 천혜의 자연 속에 문화적인 컨텐츠를 심어서 만국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음악을 무기로 각국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래박물관을 설립해 각종 음악 자료를 전시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열어 연간 100여 개국에서 65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갑니다. 50년간의 그 세대가 모두 모여서 공연을 하니까요. 저희 남이섬을 방문해 주신 옛 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 세대까지 다 모여서 어울려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또 문학과 미술을 소재로 전시와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문화 콘텐츠만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오래도록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대구의 경우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이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는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두컴컴한 골목벽을 아름답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가수 고 김광석의 이야기를 입히니 반응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평일에는 2,000명, 주말에는 7, 8천 명이 찾습니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거리 공연과 벼룩시장이 열리는 등 저절로 문화 콘텐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라는 건 꾸며놓는 것보다는요,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듯이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소방공무원이 우리나라 유명 포크 음악가들 가운데 대구 출신이 많다는 점을 관광 자원화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문희 소방경은 대구의 포크 음악 자원과 향후 브랜딩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구시정 연찬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선의 기타교실이라는 교본으로 유명한 한국 포크 블루스의 선구자 이정선과 꽃묘, 귀촉도 등 신비스러운 포크 음악을 선보인 김두수 등의 이야기로 음악 페스티벌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크 음악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 7080 시절 386 세대 그 앞에 세대부터 해가지고 다 매력이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주관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관광 불모지에서 스토리텔링 하나로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대구.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또다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대구 관광 성공 여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송전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장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내일 오후 현장을 찾아 청도 삼평리 주민 40여 명이 공사중지를 요구하면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송전선로 건설이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지, 지중화할 시간과 방법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17일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 9만 톤을 정수할 수 있는 통합정수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로 상수도 사업에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공재인 수돗물의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상수도 정수장은 모두 8곳. 30년에서 60년 이상 된 노후 정수장인데다 정수 처리 능력을 30%나 초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장내 용순안에 대비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통합 정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수장 사업은 포스코 건설이 25년간 운영한 뒤 포항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결국은 공공재인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되고 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재인 물에 대해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60% 이상 지분을 가진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정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부작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은 특히 우리 통합정수장 민간 투자 사업은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인 민영화 사업 추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은 최종 소비자인 53만 포항 시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시민과 어떠한 소통이나 대화도 없이 일방적이고 밀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공재인 상수도에 대해 국내 최초로 민간 투자 방식이 추진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12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가 내일 개막해서 한 달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어제 저녁 개막작 투란도트의 최종 리허설을 마친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 투란도트를 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라트라비아타 등 5개의 주 공연을 차례로 무대에 올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개막작 투란도트는 대구 출신의 성악가와 합창단원 등 대구의 오페라 제작 역량을 집중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대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예천 참우가 우수축산물로 인증받아서 브랜드육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천군이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위한 예천 참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예천 지역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4만 천여 마리로 도내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은 두수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한우는 예천 참우라는 상표만 있을 뿐 브랜드육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천 참우에 대한 혈통이나 사료, 사양 관리가 통일돼야 하지만 규격화된 체계가 없어 사실상 고급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큰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농가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화된 사양 관리라 프로그램도 없었고. 예천군은 이에 따라 도립대의 용역을 거쳐 예천 참우의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사육 농가를 조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드화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등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모임에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정을 받으면 현재의 예천 지역의 한우가 아니고 전국의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천 참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됩니다. 예천 참우는 지역에서 20개월 이상 사육된 거세 한우에 발효 미생물 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은 1등급 비유구와 건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군청과 대학, 축협, 농가 등이 참여하는 예천 참우 브랜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간 1000마리 이상을 출하시키게 됩니다. 예천 참우가 우수축산물로 인정받으면 봉화 한야구나 의성 마늘소처럼 브랜드육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육으로 팔리지 않아서 이제 저가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좀 올려야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될 계획입니다. 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참우 상표권을 축협해서 활용하는 등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은행이 오늘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의무복무 군인들이 전역한 뒤 미래 준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DGB 군인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DGB 군인적금은 군 복무자들이 전역일에 맞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고 1인 1계좌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력이 10월달로 넘어가면서 밤사이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여전히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동해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17도, 영천과 청도는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과 구미는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올라 낮 기온 24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저녁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